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어떤 보상도 없이 숨을 거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또 일본 정치인들이 계속된 망언 느끼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죠. 네. 그런데 일본인들의 상당수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심심치 않게 불거 나온 이 독도 문제, 뭐 마냥 좋게 타이를 수만도 없는 것이고 네. 또 못난 그 동생 나무라듯이 쥐어박을 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광복절 아침에 독도 문제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아주 오랫동안 독도 문제에 천착해서 연구해 오신 분이세요.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요. 예. 일본은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섬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네. 남달리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침략을 많이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남달리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욕심을 낼 걸 내야죠. 그렇죠.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예. 우리나라의 고문서는 물론이고 일본의 고문서도 많이 보시면서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연구하셨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 왜곡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 학자분들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잘못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역사책을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고문서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역사서에는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확실히 이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이제 우리야 뭐 우리 땅이니까 그냥 뭐 그렇죠. 거기에 독도가 있다 정도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여기 이런 섬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 거다, 우리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를 좀 명명백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예,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68주년 광복절 되는 날입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요. 이 시간 현재 실시간 독도가 아주 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광복절 날 독도를 보니까 훨씬 또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들 요새 며칠 동안 굉장히 더웠죠? 예. 오늘도 또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더 덥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이죠. 예. 오늘도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장관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참배를 한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네 사람들도 국립묘지 이런 데 가서 참배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게 국립묘지하고 똑같은 건데 무슨 문제냐. 아주 뻔뻔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들이 합사가 돼 있습니다. 이 전범들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그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이고 우리 민족뿐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합사시켜 놓고 그거를 가서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이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전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데서 굉장히 저희가 더움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더움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단추를 좀 풀러도 될까? 뭐 양해를 해주시면 단추를 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윤원구 그 MC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62%가 일본 땅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강제로 차지하고 있다. 그게 63%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면 이건 62%, 63%가 문제가 아니라 뭐 85%쯤이 그거 대한민국 땅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한일 관계만 나쁘게 하는 거지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를 더욱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릴 만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더워지죠. 뭐 어머님들 더우시면 뭐 부채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우리 KBS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번 방송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은 이거 독도 이러면 조금 멀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뭐 지성이면 감천 뭐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KBS. 그죠? 은희 뭐 이런 게 훨씬 재미있지 독도 이러면 뭔가 좀 예. 그래서 좀 잘 안 보시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남편 되시는 분이 당신이 뭘 알아? 또 애들이 엄마는 뭐 대화가 안 통해. 뭐 이런 남편은 차마 그런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인명은 제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목숨이 처에게 달려 있는데 감히 죽으려고 뭐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애들은 그냥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강의를 잘 듣고 가셔가지고 이제 혹시 또 뭐 KBS에서 이제 또 독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어머님들을 보게 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독도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네. 예, 딱 두 분만 대답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대답도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네요. 예. 만약에 이때 손을 잘못 들었다가 카메라가 딱 비추면 쪽팔린다 그러죠. 이게 쪽팔린다는 게 사실은 방송 용어는 아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얼굴이 팔린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딱 집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방송 용어에 적합지 않은 용어가 더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쪽팔릴까 봐 큰 소리로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다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독도까지 가려면요. 서울에서 이제 또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묵호에서 들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포항에서 들어가면 4시간도 더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배를 타서 잠깐은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뭐 이거는 1, 20분이지 이게 2시간 되고 3시간 되면 아이고 산타루치하고 보고 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3시간 동안 헐떡헐떡대고 갔더니 야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울릉도라는 거예요. 야 독도는 어떻게 되냐. 배를 타고 그것도 바꿔 타고 3시간을 더 아이고야 무지하게 멀구나. 먼 거죠. 지금도 이렇게 멉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울릉도 울진에 가면요 대풍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데죠. 그래서 거기서 육지에서 울릉도 쪽으로 부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바람이 쫙 불면은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 꼬박 이틀이나 사흘 걸렸어요. 예. 바람이 중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잘못하면 아예 울릉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저 일본으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던 데가 울릉도예요. 예. 하지만 이 울릉도에는 고려시대 때까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부터 이제 계속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독도는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이 다 관리가 됐던 거죠. 예, 이렇게 보면서 혹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고기 잡지 않는가, 뭐 하는가 이렇게 보고 와서 고기 잡으면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와서 고기 잡느냐. 만약에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면은 울릉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겠죠. 하지만 이건 바위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누가 오는가 가는가만 이렇게 보고 관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울릉도에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육지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가 빈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울릉도가 빈섬이 되면 이 섬이 계속 비워진 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울릉도에 드나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중국이나 미국 사람이 드나드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드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25년에 일본의 무라카와 이치베하고 오야 진기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울릉도에 와서 고기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고등어나 오징어를 잡아간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전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와서 전복을 잡아가는 거죠. 봄에 와가지고 전복을 잡아서 말립니다. 건조를 시키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배에다가 산같이 전복을 싣고 일본으로 갑니다. 가서 독구川막부에 진상을 하죠. 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판매를 합니다. 그 수익금이 말도 못하게 컸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울릉도에 와서 계속 전복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 좋은 어머님들께서는 야, 뭐 울릉도? 야, 이거 독도가 문제가 아니고 울릉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고기를 잡아갔다고? 야, 이거 울릉도도 이게 뭐 문제가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울릉도도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1693년에 울릉도로 고기를 잡으러 가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울릉도에 사람도 살지 못하게 했고 고기도 잡으러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야,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안 사네? 그러면 처자식 데려가고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 다 데려가서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울릉도에 가지도 못하게 했던 거죠. 왜 못 가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때는 왜구의 침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오면 사실은 왜구가 쳐들어오면 군대를 보내서 막아야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를 유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군대를 아주 적게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까지 군대를 보낼 군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육지로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원래 위험한 장사가 좀 많이 남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 가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용복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록보다도 일본 기록에, 왜냐하면 안용복 이분이 일본에 갔을 때 호패를 차고 갔는데 그 호패의 기록을 베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용복은 출생지가 어디냐면 부산 동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그 양반이나 이런 높은 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천민, 예. 상놈이었죠. 예. 그런데 일본 말은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들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어 못하면 살기 힘들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하셨던 건 아니고 이분은 이제 부산 동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 외관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 300가구 정도 동네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이 외관을 드나들면서 뭐 일본 말을 익혔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일본어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에 자기는 자기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랐죠. 네. 아니 어떤 도둑이 도둑질에 들어갔더니 아니 다른 도둑이 먼저 와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간 도둑보다 먼저 들어와서 도둑질하던 도둑이 더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안용복이 야 여기 조선 땅인데 니들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안용복을 붙잡아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동해바다에 있는 죽도에 가서,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그랬습니다. 동해바다에 있는 죽도에 가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조선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토와 관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독구가와 막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 백성을 함부로 붙잡아가지고 오면 어떡하느냐, 그 조선에서 또 뭐 국교를 단절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즉시 돌려보내고 대신 보낼 때 동해바다에 있는 죽도는 우리 일본 땅이니까 조선 백성들이 오면 안 된다. 조선 정부에서 통제를 좀 잘 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영복은 나가사키를 거쳐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송환이 됩니다. 송환이 될 때 일본에서 공문을 같이 보내옵니다. 동해바다에 있는 죽도는 일본 땅이니까 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좀 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오게 되는데, 그 공문을 받고 조선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파는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데 울릉도가 어떻게 일본 땅이라는 말이냐, 이거는 조선 땅이라고 확실히 알려주고 앞으로 다시는 일본 어부들이 오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통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써서 줘야 된다. 이건 강경파죠.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거기 우리 백성들이 지금 사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일본 비위 잘못 거슬렸다가 또 쳐들어오면, 임진왜란 때처럼 또 쳐들어오면 그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일본 줘버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게 더 상책이다 라고 하는 두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맺는데 불행하게도 강경파 쪽의 결론을 맺는 게 아니고 온건파 쪽, 일본 주워버리고 일본과 관계를 원만히 하자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문을 쓰는 사람이 공문을 가만히 기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아니 울릉도 일본 너희께 맞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KBS에서 김병렬 교수가 강의하면서 그때 아무개가 잘못해서 울릉도를 일본을 줘버렸다. 이러면 이게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땅 울릉도도 멀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당신네 나라 땅인 죽도에 가도록 하겠느냐. 앞으로 다시는 못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이 울릉도가 죽도고 죽도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가 죽도 일본 땅이라고 했지 나는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한 적이 없어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이 공문을 받아든 일본 사신 다치바나 마사시게가 딱 보니까 울릉도는 조선 땅이라고 돼 있거든요. 다치바나도 잘 알죠, 이게 죽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울릉도 빼달라. 우리 공문에는 울릉도 울자도 없는데 왜 당신네 답신에 울릉도가 들어가 있냐. 요 세자는 좀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쓴 사람이 그거 특별히 고민을 해서 쓴 건데 빼달라고 그래서 그걸 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가고 나중에 조용할 때 다시 오면 새로 써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바나가 나중에 새로 써주시는 거 맞죠? 알았다니까 쓰니까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과 2달도 되지 않아서 4월 달에 조선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갑술 옥사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 500년 동안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간 여인 누군지 기억 혹시? 장옥정, 장희빈. 숙종이 사랑하던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내쫓았던 인현왕후를 사면복권을 해서 대궐로 모시고 들어온 사건이 4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비가 바뀌게 되면 단순히 왕비만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 겁니다. 야당과 여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정권에서는 먼저 정권을, 요새는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다 부정을 했습니다. 아래요. 이건 뭐 핑계거리가 없어도 뭐 트집을 찾아내서 다시는 정권에 도전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요. 뭐냐? 전 정권에 있던 놈들이 글쎄 울릉도를 일본을 줘버렸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까? 다 엄중히 가려내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죽여야 됩니다. 또 아래요. 뭐냐? 며칠 전에 누구누구는 처벌이 됐는데 아직도 처벌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에서 사신 다치바나 마사시게가 와가지고 아래요 그러는 겁니다. 너는 또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공문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오면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너 마침 잘 왔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한두 놈 죽은 게 아니다. 숱하게 죽었다. 바꿔주마.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회수를 하고 새로운 공문을 써서 줍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울릉도에는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아직 저기가 안 뜨는데요. 나중에 뜨면 한번 보십시오. 울릉도에는 대나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죽도라고도 한다. 이거는 너희 일본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거 보시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거는 조선 땅 울릉도니까 우리 일본 어부들이 다시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일본 정부에 보고를 하고 일본 어부들이 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답신을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혹 뛰러 왔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치바나 마사시게가 옛날에는 그거하고 다른 섬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 같은 섬이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죽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농성 부리는 거죠. 농성. 뭐 어디 가서 가마차 깔고 앉아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걸 안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달 동안을 농성을 부리면서 이거 새로 써달라. 나 이거 못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695년 6월 달에 일본으로 할 수 없이 갑니다. 왜? 그때 대마도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과 일본 사이의 모든 연락은 대마도에서 담당을 했죠. 그런데 자기를 보낸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대마도주가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안 돌아가고 데모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안영복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울릉도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송환돼 가지고 와서 동네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울릉도에 간 게 죽을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석 달 만에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울릉도는 조선 땅인데 죽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안영복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히 울릉도가 우리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호패를 위조를 합니다. 상품 당상, 통정대보, 벼슬 이름 동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명함을 새긴 거죠. 외교통상부, 아주국장, 뭐 고위공무원, 안영복, 이렇게 이제 신분증을 위조를 한 거죠. 그리고 관복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10명을 데리고 가는데 10명을 다 신분을 이제 다 위장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울릉도로 갑니다. 울릉도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제는 안영복이 당당했죠. 관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 섬을 관장하는 감세장이다. 근데 니들은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느냐? 아,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쫄았죠. 당장 돌아가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뭐 요거 한 번 올 때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갈 리가 없다. 틀림없이 독도에 가서 또 나머지 고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도에 가서 또 하니까 여기도 조선 땅인데 어디서 지금 닻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당장 돌아가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쫓겨갑니다. 네. 안영복이 안 되겠다. 이거 올 때마다 쫓아보낼 수도 없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일본으로 가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몰아가지고 일본의 오키도로 들어갑니다. 오키도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이죠. 울릉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그 오키도에 가서 왜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고기를 잡느냐. 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벌을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하루가 지나고 며칠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몰고 일본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자키 해안에 상륙을 하죠. 상륙을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조선에서 사절단이 왔다. 도토리현에서 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고 가마 2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영복은 가마를 딱 타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도토리현의 관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왜 그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땅인데 일본 어부들이 자꾸 와서 고기를 잡느냐? 내가 이번에 그걸 뿌리를 뽑으러 왔다. 내가 소장을 작성해 줄 테니까 이거를 에도에 있는 막부 장군에게 보고를 해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막부의 장군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때 그 대마 도주가 지난번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새로 된 대마 도주가 이제 그해 1월달에 새로 이제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장군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열심히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장군이 질문을 합니다. 야 잠깐 그 3년인가 4년 전에 말이지 그 조선에서 어부가 한 사람 와가지고 그 뭐 동해바다에 있는 죽도가 조선 땅이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너 혹시 그게 기억이 나느냐? 아 저희 형이 태수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섬에서 나오는 산물이 많으냐? 그랬더니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다고 그러면 세금이나 더 내라고 그러니까. 네, 별로 없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되냐? 배를 타고 닷새를 가야 됩니다. 굉장히 멀구나. 조선까지는 어떻게 되냐? 조선까지는 뭐 하루 배길이로 하루 정도. 야 그러면 조선이 훨씬 가까운 거 아니야? 거리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야 그럼 그거 조선 줘버려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막 그랬잖아. 그거 나오는 것도 별거 없고 뭐 닷새씩이나 그 가다 뭐 죽고 그러지. 뭐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거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뺏어온 적이 없으니까 돌려준다고 할 거 없고 앞으로 우리 어부들 백성들 거기 가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써서 조선으로 보내. 그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안영복이 간 게 5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근이라고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태수의 아들이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질로 장군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마도는 늙은 아비가 와서 이제 인질로 있었습니다. 근데 도토리현에서 공문이 올라왔는데 조선에서 울릉도하고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하는 사절단이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1월 달에 이거 조선 거 해주라고 장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월 달에 조선에서 사절단이 오면 아니 이놈이 아직도 공문을 안 보냈다는 얘기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야 빨리 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을 안영복한테 보냅니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울릉도하고 독도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조선 땅으로 해준다니까 그러네. 아니 무슨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가라 그래야지.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증명서는 국서로 만들어서 곧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그래서 안영복은 의기양양에서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을 합니다. 네. 귀국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울릉도하고 독도를 찾아왔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강원도 관찰사 심칭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일본을 갔다 온 거야? 어? 여봐라 저놈을 꽁꽁 묶어서 비변사로 압송을 해라. 한양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비변사 등록,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대검 중수부 신문조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은 안영복이 일본 왔다 간 건 맞는데 뭐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말도 안 통했다. 이게 일본 학자,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일관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오키도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안영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안영복을 조사한 보고서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나서 제가 얼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문서의 주인 무라카미 스케조쿠로를 만났습니다. 한 70대 정도 된 노인분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이 문서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거 조상님 물건인데 돈 받고 파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좀 찍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때 뭐 판다 그랬으면 아 돈 모자르면 뭐 KBS에서 좀 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판다 그래서 사오지는 못하고 이제 사진만 찍어가지고 왔죠.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 이제 이거를 우리는 너네는 이것을 송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자산도라고 한다. 이게 50리 떨어져 있다. 이 죽도하고 송도, 우리는 울릉도하고 자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강원도에 속해서 강원도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이 안영복이 무엇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돼서 바로 1697년 1월 달에 일본에서 국서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백성들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 독도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 시대 때 다시 한번 일본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울릉도 독도를 집어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니까 아 이때 완전히 조선께 됐다. 근데 이거는 영토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걸 빼서는 안 되고 태정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총리실 정도 될 겁니다. 태정관의 그 총리의 결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구정부, 도쿠가와 막부 정부에 의해서 우리 일본 땅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토 문제니까 총리께서 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 외일도, 이거는 외일도라고 하는 건 울릉도 외 또 하나의 섬, 독도죠. 요거는 일본 땅이 아니니 명심해라 라고 결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도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근데 1904년에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을 도발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전쟁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피치 못해서 꼭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러일 전쟁처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본 땅에서 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 땅에서도 한 게 아니에요. 요동반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요동반도가 어디 있습니까? 서해바다 저 위에, 신의주 위에 옛날에 그 이성계가 요동정벌 했으면 우리나라 땅이 되었는 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땅이 된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던 요동반도죠.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군대, 대포, 탄약 이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러시아는 철도가 있으니까 철도로 다 실어 나르거든요. 근데 일본은 철도가 없으니까 배로 실어 나르죠. 그런데 일본에선 하도 이제 거기서 뭐 병력이 부족하다, 뭐 대포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일본의 근위 연대 병력을 차출을 해서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근위 연대는 천황을 지키는 부대예요. 이거는 전방이 나쁘다고 해서 보내는 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근위 연대까지 닥닥 긁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요동반도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 물귀신이 됩니다. 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러시아 함대를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것 때문에 전쟁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배를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동해바다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는 겁니다. 야, 여기다가 망루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 이렇게 긴 망원경 있죠. 딱 보고 있다가 러시아 배가 내려가면 지금 배 몇 척 내려갔다. 그러면 일본 배가 왔다 갔다 하던 게 다 들어가 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배가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배들은 석탄을 떼서 갔습니다. 다시 러시아에 가서 석탄을 싣고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석탄을 실어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울릉도에서 딱 보고 있다가 독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잽싸게 싣고 요동반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울릉도에는 망루를 3개를 건설을 하고 독도에는 하나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서 울릉도, 울릉도에서 죽변까지 해저 전선을 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죽변에서 부산까지는 이때 일본 사람들이 다 전봇대 위에 전신줄을 다 깔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고 부산에서 일본까지는 다시 해저 전선을 깔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배가 지나가면 옛날 전화기 있죠. 이렇게 따르륵 돌리는 거. 그거 돌려가지고 러시아 배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던 거죠. 근데 울릉도에는 이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를 통째로 징발을 하지 못하고 망루터만 3군데를 징발을 합니다. 근데 독도는 사람이 안 사니까 통째로 징발을 한 거죠. 만약에 이때 울릉도에도 우리 백성들이 살지 않았으면 울릉도도 역시 통째로 징발을 해서 지금 뭐 울릉도도 자기네가 뭐 그때 징발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